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좀 많이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도 1%, 그리고 코스닥도 뭐 거의 1%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수급적으로 보게 되면 코스닥에서 개인이 1000억,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1조 정도 순매수하면서 개인 투자자들만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차트를 보게 되면은 다시 3000포인트 아래쪽으로 돌아와서 다시 이 추세 하락을 갖다가 이탈, 그리고 하락을 갖다가 좀 고민해 봐야 되는 시점이 오게 되었습니다. 자, 시장이 이렇게 된 것은 미국하고 중국하고 패권 전쟁이 다시 부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계 경제가 어려운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예전처럼 또 서로 싸우게 되면은 뭐 서로 뭐 세계 1등, 2등 하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무역 규모가 줄어들지 않을까. 앞으로 경기가 회복되는데 지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튼 뭐 중국이 계속 성장해서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자.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인 러시아, 예전에 소련처럼 되면 참 좋겠다 생각할 수가 있죠. 예전에 소련이 굉장히 강력했는데 러시아로 바뀌면서 주위에 그 소련 연방 국가들이 다 이렇게 독립을 해버렸죠. 그래서 예전만 못해졌다 아닙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중국 내외 여러 가지 한 52개 정도 됩니까? 소수민족이 많잖아요. 그럼 소수민족이 서로 독립을 이야기하다 보면 언젠가 러시아처럼 이렇게 쪼개지기만 한다면 미국에서는 정말로 좋겠죠. 또 중국은 저 위구르족이 계속 독립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걸 좀 용인할 수가 없죠. 위구르족이 독립하게 되면 티벳도 또 독립 이야기하게 될 거고 소수민족이 한둘이 아닌데 너도 나도 다 독립 이야기하면 다시 춘추 전국 시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중국은 또 강력하게 탄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과정에 지금 중국이 저 위구르족을 이런 식으로 수용소에 가다 가지고 정신교육을 엄청나게 시키고 있는가 봅니다. 사실 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저 공산당이 지배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있죠.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게 우리나라인데 특정 지역 어느 하나를 갖다가 다 가다 놓고 이렇게 교도소처럼 철조망 치놓고 요 안에 사는 사람들 정신교육 돼서 저기서 말하는 정신교육은 중국으로 치면은 뭐 중국을 갖다 신봉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통과한 사람들만 니 밖에 나오고 통과 못하면 니는 막 죽을 때까지 그 있어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뭐 중국은 뭐 저기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소련처럼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인권을 이렇게 탄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왔다 갔다 하다가 뭐 패권 전쟁 일환으로 다시 중국이 이걸 미국이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끄럽습니다. 게다가 그 유럽 EU까지 동참하게 됐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미국하고 중국하고 패권 경쟁은 계속 될 거고 또 그 과정에 우리는 계속 힘들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한테 미국한테 뭐 이쪽 저쪽 다 찍소리 할 수가 없죠. 중국, 홍콩 이 무역 의존도가 우리는 상당히 크다 아닙니까? 그리고 미국도 뭐 상당히 무역 의존도가 크고 새롭게 부상하는 게 베트남인데 베트남하고 요즘 미국하고 좀 상당히 친하죠. 그래서 어쨌든 뭐 다 우리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라서 우리 입장에서는 찍소리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패권 경쟁이 진행되는 동안 또 우리가 또 어떻게 될지 참 고민스러울 겁니다. 자, 일단은 그 미국하고 중국하고 패권 경쟁 때문에 전 세계 무역 규모가 다시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우려로 인해서 시장이 오늘 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어떻게든 앞으로 또 경쟁도 회복이 되겠죠. 자, 일단 우리는 좀 희망에 좀 베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뉴스 중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될 요 뉴스가 있습니다. 이게 지나가는 뉴스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직장인 한 73%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난다 하더라도 나는 사무실을 가기 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요. 뭐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근데 이제 기업들도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보겠죠. 예전에는 이 기업에 사람들을 다 모여라 해서 불러 뭐 출근을 시켜서 같이 일을 시켰잖아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뭐 기업도 글로벌 기업이라서
지역별로 이쪽 지역에는 이쪽이 모이고 또 저쪽 지역에는 저쪽이 모여서 또 서로 이렇게 화상으로 회의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어쨌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동안에 사람들 막 회사 오지 말고 집에 있어라 그렇게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기업은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죠. 사람들을 출근을 시킬 때와 집에서 근무하라고 했을 때 어느 게 더 이득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집에서도 회사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고 또 오히려 회사 여러 가지 비용을 절감하는 측면도 있고 수익이 더 나더라 하면은 회사 입장에서도 굳이 야 너가 막 회사 오지 말고 집에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감시하는 부분만 정확하게 마련이 되면 될 거 아닙니까? 일을 갖다가 안 하고 노는 걸 정확하게 통제할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어떤 일을 하든 하여튼 그래서 요게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게 사람들이 회사에 출근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회사들이 좀 모여가지고 있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우리나라의 전국이라면 전국에서 이 서울, 경기 일부 이쪽 특히 서울 쪽에 회사들이 많이 모여 있었죠. 서로 협업을 하기도 좋고 해가지고 이렇게 모여 있어서 회사들이 이쪽에 있다 보니까 뭐 지방에서 뭐 전부 다 뭐 서울로 다 가가 서울 빼고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서울은 또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경기도나 이런 데 주위를 좀 빼냈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 인구가 1,000만이 좀 줄었답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지금 기업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의도치 않게 실험을 해봤다 이 말입니다. 그동안 사람들을 직장으로 불러서 일을 시켰는데 집에서 한번 하라고 해봤다 이 말이에요. 그동안 야 인마 집에 가 집에서 일해 이렇게 시켜봤다 이거예요. 그런데 기업이 요 기간 동안에 예전 데이터와 또 사람들이 집에 가라고 한 기간 동안의 데이터를 비교해서 실적 내지 여러 가지 득실을 따져 봤을 때 사람들이 집에 가라 해도 뭐 일하는데 특별한 지장이 없고 오히려 돈을 갖다가 더 많이 번다라고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예전처럼 야 모이라 라고 할 필요가 없겠죠.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마 일부 기업들은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런 걸 기사를 좀 앞으로 유심히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지금 기업들이 서울에 있는데 만약에 서울에 있을 필요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굳이 서울에 있을 필요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서 연관지어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서울의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기업들이 많이 모여 있고 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가가 높았는데 굳이 서울이 필요 없으니까 서울 인근에 아니면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저 멀리 경치 좋은데 풍광 좋은데 바닷가 쪽도 괜찮고 뭐 넓은 들판 있는 데도 괜찮고 산악지대도 괜찮고 어쨌든 인터넷만 되면 되니까 기업들이 이렇게 떠나고 넓고 좋은 환경에서 우리는 땅값 싼 데서 막 일이 있을란다. 지금도 기숙사도 좋게 짓고 뭐 교육관도 짓고 뭐 대학 비슷한 게 직업훈련소 같은 것도 지어가지고 뭐 앞으로 일이 뭐 대학생들 졸업생들 뽑아서 일 좀 시켜봤더니 별 잘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실력 있는 애들 그냥 브라인드 채용하듯이 뽑아서 자체적으로 교육시켜서 선발하는 쪽으로 가겠다.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좀 넓은 자리도 필요하고 해서 이전한다 하면 서울의 집가가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될 수가 있겠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너무 좀 때릴 수도 있지만 이런 뉴스들 연관지어서 좀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되는 게 요즘 제가 컴퓨터 공부도 좀 많이 한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전 세계를 이렇게 바라볼 때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저 학교 교육 받는 거 있죠? 학교 교육 받는 거 쭉 보면 뭐 초등, 뭐 중등, 그리고 고등, 뭐 대학교까지 이래 보면 뭐 거의 다 뭐 직업훈련소나 다름이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얼마 전부터 기업들이 무엇을 준비하냐면 하나의 방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업들이 뭘 준비하냐면 네이버 같은 데도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클라우드 서비스, 아마존도 클라우드 서비스, 구글도 클라우드 서비스, 무슨 클라우드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를 만들어서 또 그리고 각 정부는 요 기업들 이야기고 정부는 데이터를 갖다가 판매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 이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 다 그래요. 다른 나라들도 데이터를 판매할 수 있는 이렇게 법을 만들어요. 만들어서
그러면 여기서 이 정부에서 하는 일이에요. 국내 데이터 산업 시장 규모라 해서 사람들에게 이 학교 교육기관에 프로그램을 가르칩니다. 프로그래밍을 가르치는 거예요. 컴퓨터 좀 다룰 줄 알아라고. 그 앞으로 이게 괜찮다고 자꾸 선전하는 거죠. 사람들의 한 방향을 이렇게 사람들이 꼭 솥대 몰고 가듯이 이렇게 이 방향으로 가게끔 자꾸 만드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만들어서 사실 뭐 굳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세히 보면 정부에서도 이 방향으로 사람들을 몰고 있고 법안을 마련해서 기업들은 준비해 놨어요. 데이터를 판매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서비스도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한테도 학원들 관련 산업도 많이 생기죠. 소프트웨어 교육기에서 이렇게 좀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학원들, 뭐 나이가 젊으면 젊은 대로, 어리면 어린 대로, 연세가 있으면 연세가 있는 대로 시장을 또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 데이터를 판매하고 다룰 수 있는 쪽으로 가요. 그러면 이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질 수 있으면 뭔가 저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걸 클라우드라고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또 여러 가지 언어들이 필요하다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언어를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고, 또 그걸 저장할 수 있는 공간들도 지금 다 마련해 놨어요. 또 그리고 그걸 갖다가 사람들이 만들면 뭐 취미생활 같이 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좀 판매 사업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 이걸 갖다가 데이터 트래픽이 어떻게 생기면 돈 얼마 받아 처먹겠다고 다 준비 다 해놨어요. 가격표까지 다 해놨어요. 지금은 사람들 좀 하라고 이 기업들이 에디터도 공짜로 많이 나눠주고 프로그램도 무료로 해가지고 엄청 많이 지금 프로그램 만지도록 하고 있어요. 학교 때부터 막 그렇게 아예 막 이게 뭐 뭔가 좀 앞서가는 것처럼 선진 문물을 접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해놨어요. 그러면 이 결과적으로 누가 돈 버느냐? 누가 돈 버노? 누가 돈 버느냐면은 포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포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정부기관들, 그리고 서비스하는 이 업체들, 이 아들 돈 벌겠죠. 그러니까 지금 얘들이 이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하나의 성장 산업을 만들어서 전 세계가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 하나 시장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시장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돈벌이 먹거리를 갖다가 해서 이걸 가지고 좀 한 단계 더 발전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사람들을 일정한 방향으로 이끄는데 정부도 일조를 하고 있고, 기업들도 준비를 이렇게 딱 해놓고 있고, 은행들도 뭐 다른 산업들도 딱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막 학원들 생기게 되고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얘들 돈 벌라고. 저는 이게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전 세계가 저게 뭐 여러 가지 뭐 하다 보면 여러분들 뭐 쓰레기통 모형도 있고, 뭐 의사 결정을 할 때 어떤 방향으로 모여가는 여러 가지 모형들이 있습니다. 그 어쩌다가 보니까 저쪽으로 간 건지 아니면 간지 몰라도 저게 저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사람들을 갖다가 저쪽 방향으로 몰아서, 결론은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학교 때 배우든 언제 배우든 배워서 이 기업들 돈 벌어 달라고. 네이버 돈 좀 데이터 써서 돈 좀 벌어주고, 마이크로소프트 돈 좀 써서 이렇게 데이터 써서 돈 벌어주고, 이렇게 돈 벌어 달라고. 그 쟤들은 이미 지금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어요. 저거가 팔기만 팔면 돼요. 그러니까 있는 거 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죠. 뭐 구글도 구글대로 이렇게 데이터를 판매하고, 정부도 요즘 걸쳐가지고 데이터 좀 팔아먹고, 그동안 축적된 데이터들 있잖아요. 자동차에서는 또 수집된 데이터도 이렇게 팔아먹고, 서로 연결해가지고 기업들이나 정부나 서로 막 협업을 해서 사람들을 한쪽 방향으로 몰아서 돈 벌어 쳐먹으려고 저런 산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좀 보면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우리 애들도 뭐 컴퓨터를 갖다가 가르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저기에서 가면 누가 돈을 버느냐, 그럼 저런 걸 갖다가 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어떻게 해야 좀 먹고 살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볼 때, 일단은 좀 더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기업들 주식을 사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요 관련 기업들, 아니면 또 장비를 납품하는 연관 기업들도 있을 겁니다. 장비를 납품하는 요 클라우드 관련 이 기업들도 있을 거고, 하여튼 이 산업이 발전하게 되면 이 데이터를 가진 애들이 엄청 돈 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률적으로 변호사들도 다시 또 돈을 벌게 돼 있어요. 이게 저작권 문제가 엄청 또 심각해져서 싸움을 많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송이 좀 만들어지고, 좀 복잡한 생태계를 만들어서 돈벌이하는 새로운 지금 산업이 지금 저쪽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도 우리가 돈벌이를 계속 하려고 하면 저쪽 관련해서 기업들,
좀 투자를 좀 해야 되고 연구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자칫 잘못하면은 애들을 우리 키울 때 이런 전체적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산업 생태계가 전반적으로 변해가는 그 일부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걸 좀 이해를 하지 못하면 애들 그냥 컴퓨터 프로그램을 시켜서 뭐 좀 만들어 가지고 여기 기업들 돈 벌어주는 노예로 만들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노예 제작을 그걸 가지고 나는 이래 남보다 뛰어난 노예를 만든다. 뭐, 컴퓨터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아는 노예를 만든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조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공부 좀 해보고 정리가 되면 카페에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튼 이 데이터 산업을 갖다가 새로운 하나의 성장 동력으로 삼아서 사람들 한 몇십 년 또 후리쳐먹으려고 전 세계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참 이게 우연일치인지 몰라도 희한하게 저런 방향이 움직일 때는 정부도 기업들도 한 방향으로 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늘 신기합니다. 자, 오늘은 또 여기 보고 시장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시장에서 단기 고점인 종목도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안 봐도 됩니다. 희한함이지. 그리고 시장 수급들을 보면은 여기에 건설업, 철강, 금속 요런 몇 개 업종은 세력들이 샀습니다. 나머지만 팔더라도 우리 요것만 쳐다보면 되죠. 요거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됩니다. 좀 보면은 요 네 종목 전부 다는 아니고 요 네 종목 현대제철부터 해서 요 네 종목. 그런데 지금 참모들이 관심은 없지만 여기 저 건설업도 쪽에 한번 끼워줘야 돼요. 정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 업종들 제가 오늘 또 정리 좀 한번 해보고 괜찮은 종목이 있으면 내일 장중수급 분석 시간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